안녕하십니까. ETF 읽어주는 남자 KB스타 ETF 육동휘 팀장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계절에 갑자기 오늘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아니 뭐 한여름에 무슨 배당주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트렌드도 바뀌고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서 배당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배당주 왜 투자를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느냐, 벌써부터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배당주에 대한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선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ETF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방법론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KB스타에 다양한 고배당 ETF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배당 관련 ETF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배당주 투자를 준비하여야 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잭슨 홀 미팅에 대한 8월에 있을 잭슨 홀 미팅에 대한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기업 실적 오른다. 이게 어떤 기사에 대한 제목 문구인데요. 증권가 배당 서프라이즈 기대라고 해서 최근에 배당과 관련된 내용들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8월 26일에서 28일로 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것들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잭슨홀 미팅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굵직한 의사결정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래는 학술회였습니다. 81년부터 매년 개최되던 잭슨홀 미팅은 학술회 성격의 경제 장관들이나 이런 재무부 장관이나 총재, 연방준비위원회 총재가 회의하는 자리였는데 1998년도에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같은 경우에 터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미국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시그널을 알려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잭슨홀 미팅을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 경제 방향의 힌트를 알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8월 26일에서 28일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경제 정책 완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회수하는, 자산에 대한 회수 부분을 고민하기 때문이죠.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기본적으로 단기 기준금리들은 오를 것이고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니까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냐라는 시그널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장면, 배당주를 투자해야 할 때를 말씀드릴 때 그 첫 장면으로 현재 잭슨홀 미팅, 8월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와 있는 얘기로는 8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많이들 예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도 좀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배당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테이퍼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가져오는 변동성 시장에 대해서 테이퍼링 전에는 당연히 유용성이 많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되거나 혹은 주식시장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 테이퍼링을 통해서 그러면 기준금리도 이제 내년에 인상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 등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많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혹은 주식 관련 투자 상품을 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봤을 때 한 가지 조금은 복잡하고 고리타분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현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현금 흐름, 기업들이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현금, 기대할 수 있는 현금, 벌어들인 이익이죠. 이익의 합을 할인율,
그러니까 내년 거는 내후년 거는 혹은 3년 후에 벌어들인 현금은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니까요. 이러한 그 할인율로 나누어서 총 기업의 내재 가치라는 거를 기업이 앞으로 얼만큼 벌어들일지에 대한 예측치, 그것들을 다 합친 거를 기업의 주가,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성장주라든가 혹은 이제 발전이 굉장히 기대되는 기업들 혹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재 시점의 현금 흐름보다도 내년, 내후년 혹은 더 길게 봤을 때에 어마어마하게 현금 흐름,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죠. 그래서 성장주들은 기본적으로 기대 현금의 합을 계산을 할 때 내년, 내후년에 이제 굉장히 크게 이익이 늘어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가 오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성장주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성장주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향후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굉장히 많이 잡아놓은 그러한 성장주들의 금리가 오르는 그 할인율, 그러니까 3년 후에 벌어들인 이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그 나눠주는 할인율이 그 금리일 수가 있는데 그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당연히 3년 후에 현금 흐름은 급격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금리가 오를 때 시장의 변동성 키우는 그리고 그 성장주의 주가가 또 굉장히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논리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가치주 또는 배당이 높은 현재의 기대 그 현금이 현재에 많이 반영돼 있는 배당주나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후년의 성장보다는 현재 벌어들인 이익 자체를 굉장히 단단하게 가져놓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현재 최근에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서 할인을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 그래서 성장주와는 또 다른 그러한 배당주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통해서 혹여나 유동성을 회수하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성장주와는 다르게 고배당주는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테이퍼링 QE죠. 그러니까 양적완화를 한 다음에 테이퍼링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했을 때, 세 번째 했을 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고배당 관련된 코스피 내에서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은 그 시기에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나 왜?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시그널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 내에서도 가치주나 혹은 퀄리티 높은 고배당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여력이 늘어났다. 아까 씬 두 번째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업들의 배당 여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통해서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에 있었던 배당을 제외하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에까지 삼성전자를 제외한 배당 여력도 코스피 배당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배당금의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특히나 최근 들어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그 친화적인 정책 그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에는 기업들은 배당에 대한 여력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증가,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도 앞으로 기업들은 배당을 우습게 볼 수 없다. 그래서 배당 여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금리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2%가 넘는 형태의 그 각 기업들의 배당 여력 율은 사실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금리에 비했을 때에는 거의 약 2배 가까이 연간 수익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 그 기저효과를 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2월 앞둔 그 포워드의 그 EPS, 영업이익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EPS가 증가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상승 국면에서는 당연히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배당에 대한 그 여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도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일반 국내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 비교했을 때 코스피 200과 고배당을 모아준 고배당 지수를 비교했을 때 성과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신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내가 연금 계좌나 혹은 이런데 고배당주를 계속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또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고배당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 원래 과거 코스피 기준 2%대, 코스피 200 기준 2%에서 2점 중반으로 올라왔고 향후에는 더 많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에도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주 투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뭐 배당 많이 주는 회사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 잘 모아놓은 거 ETF로 된 것들 많이 있으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딱 보시면서 두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배당 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비교를 해봤더니 각각의 배당 지수들의 차이가 좀 발생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19 이후엔 성장주 중심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장 최근 7월 19일인데요. 최근까지 봤을 때의 코스피 200 대비해서는 고배당 지수들이 더 아래 언더하고 있습니다. 왜? 성장주들이 시장들을 많이 이끌어 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만큼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그 배당주 내에서도 수익률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뭐 8.6%인 배당 지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42%인 지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다 배당 투자 전략과 그리고 그 배당 기업들을 담는 비중의 차이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지금 현재 시점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배당률이 3% 이상인 기업들만 모아서 투자한다. 이런 것처럼 현재 기준 혹은 2020년 말 기준에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준 고배당 기업들의 집합체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전략들이었는데요. 최근 이제 2010년부터 종목들의 배당이 아무리 지금 현재 시점 오늘 배당 주는 게 혹은 작년 말 줬던 게 많다고 해서 그 기업이 과연 주가가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느냐, 있는 돈 다 현금으로 내주면 성장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러면 배당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회사들, 이익도 늘면서 이익이 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유한 그 현금,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재원이 늘어나고 그 배당 재원이 늘어난 회사들이 배당을 올해, 내년, 내후년 되면서 계속해서 배당금을 더 늘려가는 회사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더 주가 상승에 혹은 투자 결과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들을 생각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로 현재 시점에 높은 배당률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느냐, 아니면 배당률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벌어들이는 이익들이 증가하는 회사에 투자하느냐, 이 두 가지를 고배당과 배당 성장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고배당과 배당 성장 전략 중에서도 그 종목들을 담고 있는 비중을 담고 있는 전략에 따라서
성과도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서 배당 수익률을 높은 애들을 다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100종목이면 100종목, 200종목이면 200종목을 선별을 한 후에 그 종목들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규모, 덩치에 따라서 투자 비중을 결정을 하게 되는 방법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퀄레이트라고 해서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100종목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애들을 뽑았다라고 하면 100종목이니까 각 종목당 1%씩 담는, 그게 이제 동일 이퀄레이트 투자 방식이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나와 있는 ETF들은 이 세 번째 방식들을 좀 많이 쓰고 있긴 한데요. 배당 수익률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배당이 높은 종목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일단 선별을 한 후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의 순에 따라서 비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이 1등인 애들을 가장 많이 담고, 그리고 그 순위에 따라서 그 종목들을 담는. 그래서 전체 유니버스가 몇 종목이냐, 그리고 내가 30종목을 담는 포트폴리오냐, 50종목을 담는 ETF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비중만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애들을 더 많이 담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담는 방식에 따라서 성과도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이후에 배당주를 투자하는 지수들 중에서도 성과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던 이유는 바로 이 구성 방법이나 혹은 아까 배당 혹은 고배당, 배당 성장, 이러한 투자 전략의 차이 때문에 크게 발생할 수가 있다. 현재 나와 있는 대표적인 배당 지수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FN 가이드 고배당 포커스라는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FN 가이드 고배당주 지수, 그리고 코스피 고배당 50, 그리고 코스피 배당 성장 50 지수가 있는데요. 배당 성장 50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이익이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주당 배당금을 늘려나가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현재 시점 많은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번외로 나머지 3개, 고배당 포커스, 고배당주, 그리고 코스피 고배당 50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 배당률이 높은 그러한 기업들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방법의 투자 비중,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FN 가이드 고배당 포커스 지수의 경우에는 종목들을 다 선정을 한 다음에 배당률이 높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선정한 다음에 얘네들을 현금 배당 총액으로, 현금 배당 총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율이 아닙니다. 율이 아니라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크면 현금 배당, 주당, 그 기업 자체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배당금 자체도 엄청 크겠죠. 그러니까 이 지수 자체는 약간 보완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배당률, 수익률만 봤을 때에는 한 주당 몇 프로의 배당을 주느냐, 그래서 회사가 작은 회사여도 주당률만 높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는 그 기업들이 이 지수에 많이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만 평가를 하게 되면 작은 종목들이 이 지수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작은 지수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같이 시장 지수하고는 괴리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오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오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시장은 빠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배당 지수는 오를 수도 있는 그러한 괴리가, 시장 지수하고 너무나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약간 보완하고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유니버스를 선정한 이후에 그 내에서 현금 배당 총액이 높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까지 반영된 그러한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FN 가이드 고배당 지수는 지금 아리랑 고배당주 ETF가 있는데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데 동일 비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들 상위 30종목을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코스피 200과는 좀 괴리가 상당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 거래소에서 나온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요. 거래소에서 발생할 종목으로, 그 지수로 50종목에 투자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당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가중을 해서 더 많이 담게 되는 그러한 배당 수익률 가중 방식으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지수가 일맥상 그 유사한 게 방향성은 유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민감도 그 갖고 있는 종목들 투자 구성 방법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KB스타 ETF에 있는 고배당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도 다양하고 방법론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ETF들이 있는데요. 고배당 종목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에 KB스타 고배당 그리고 대형 고배당 10TR 그리고 중소형 고배당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KB스타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FN가이드 고배당 포커스 지수를 추종하는데 앞서 지수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상위로 하지만 담는 구성하는 방법, 그 지수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현금 배당 총액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위의 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 상위 기업들이 좀 비중이 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로 삼성전자의 비중은 사실은 약간 디폴트 형태로 의무 편입으로 결정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게 몇 년 전에 상장을 할 때에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배당을 크게 준 시기는 아니었는데 삼성전자의 비중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를 설계를 할 때 아예 삼성전자의 비중을 25%로 의무 편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상품인데요. KB스타 고배당은 그래서 80 종목 중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배당이 높은 종목들이 당연히 맞고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중에 시총, 현금 배당 총액 순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비중이 사실은 배당주 ETF들이 굉장히 높은데 금융 비중 자체가 37%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이 삼성전자를 약 25% 정도로 의무 편입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보시면 주당 배당금이 2018년, 19년 그리고 작년이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원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니었는데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원래는 고배당 종목에는 잘 안 들어가는 그러한 ETF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삼성전자를 담아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효과, 최근에 삼성전자의 배당금 증가가 부수적인 효과로 이 상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골자로 가져가면서 배당이 높은 종목들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 고배당 10TR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형 고배당 10TR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 상품명에 있는 것처럼 고배당 대형 종목들의 10종목만 담고 있는 ETF입니다. 사실 뭐야 이게 10종목만 담고 있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형 고배당 10TR 같은 경우에는 유동 시가총액 방식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다가 곱하기 현금 배당 총액을 곱해서 이 점수가 높은 기업들 10개만 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총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로 사실은 우리나라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그 외에 은행 지주, 시총만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은행 지주,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하나금융 같은 경우 배당이 높은 그러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유사한 코스피 200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가도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조금 덜 조정을 받는 그러한 형태의 상품을 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이 상품은 갖고 있는 그 종목들 구성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TR이라고 하는 토탈 리턴이라고 하는 걸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고배당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분들한테 ETF에 분배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배금도 지급하지 않는데 고배당 투자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계좌들, 뭐 연금 계좌나 이런 것처럼 재투자를 계속해서 배당이 나오면 ETF 내에 각 종목들의 배당금이 나오면 배당금을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서 그 분배금에 대한 드리는 효과를 반대로
지수의 성과로, 그러니까 ETF의 성과로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형태의 ETF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장기적으로 그냥 쭉 배당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대형주만으로 해서 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상품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고배당 10TR 자체가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높은 거 맞아 10종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10종목에 대한 배당 수익률 평균은 사실 당연히 코스피 200을 전체 고려했을 때보다 약 한 80pp 정도 현재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도 10년 평균 봤을 때에도 약 70pp 정도 코스피 200보다 훨씬 높은 배당을 기록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의 주가 성장뿐만 아니라 그 배당에 대한 부분도 시장 대비해서는 0.7% 정도 연간으로 아웃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소형 고배당입니다. 사실은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기업들이 많아요. 전통적으로 아시다시피 일반 증권회사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일부 기업들이 시총이 크지는 않지만 아주 크진 않지만 배당률 자체가 막 5%씩 가까이 가져가는 그런 상품들도 많았고 그런 기업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아예 분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스타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혹은 10TR 같이 대형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업들의 배당 그런 종목들을 좀 투자하자는 측면이라면 KB스타 중소형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중소형주 지수 내 그리고 코스닥 내에 그 시총 상위 약 150개 종목들 중소형 지수를 아예 만들어서 중소형 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측면의 종목들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자체는 약 한 75종목 정도로 되어 있긴 한데 이 종목 자체는 보시다시피 중형주들의 포지션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률은 일반 대형주보다는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같이 대형주들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코스피 200 지수의 대형주들의 주가 배당금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중소형주들의 그 배당률이 아직까지는 훨씬 높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코스피 전체 2.02%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200 전체가 2.38%였는데요. 그거에 비해 중소형 고배당 포커스 같은 경우엔 3.0%, 3.02%로 작년 말 기준만 보더라도 평균 코스피 배당 수익률보다도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 고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 그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코스닥이나 중소형 지수 내 상위 150 종목들만 유니버스로 해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에는 일반 지수, 그러니까 시장 지수하고 큰 괴리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는 점, 그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ETF는 3가지였고요. 배당주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을 통해서 기준금리,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11월경 기준금리 인상이 예측이 살짝 되고 있는데 모르죠. 이제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상황에 따라 또 변동이 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가운데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배당주를 좀 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더욱이나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에 대한 여력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도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ETF 3종 말씀드렸습니다. 더우신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에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